여러분, 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그러니까 연 2천만원을 넘게 받게 되셨다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평생의 노력이 맺은 달콤한 결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28만 명이 넘는 은퇴자들이 받은 건보료 폭탄, 고지서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S&P 500 같은 우량 자산에 투자해서 월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소득이 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 소득이 한 푼도 없는 배우자까지 함께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반 탈락 하는 비극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500만 원에서 세금 떼고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과연 우리 손에 얼마가 남을까요? 평생을 노력해 월급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파놓은 이 거대한 함정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S&P 500으로 월 500만 원을 만드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놓치는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을 피하고 실수령액을 지키는 3단계 인출 전략까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낭만적인 은퇴 계획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건보료 폭탄의 실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 연 2천만 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불과 1년 반 만에 약 28만 2천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되었습니다. 월 167만 원, 이 돈 벌었다고 갑자기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 겁니다.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김 부장님이 계십니다. 매달 20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어 아내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여행 다니면서 좀 즐기면서 삽시다. 하지만 몇 달 뒤 집으로 날아온 낯선 우편물 하나가 그 평온을 깨뜨립니다. 수십만 원이 찍힌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평생 소득 한 번 없었던 아내 이름까지 나란히 적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동반 탈락. 계획에 없던 이 거대한 고정 지출에 부부의 은퇴 계획은 첫 단추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셨을 것 같나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S&P 500에서 나오는 우리의 소중한 인출금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합산소득이라는 무서운 함정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는 이 합산소득에는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S&P 500 ETF를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 그리고 배당 ETF에서 받는 배당소득까지 모조리 포함됩니다. 우리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의 22%, 배당소득의 15.4%의 세금을 내면 끝인 줄 알았죠. 아니었습니다. 그 소득이 그대로 건보료 산정 기준에 더해져서 2차 폭탄이 터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만약 김 부장님이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모아뒀던 S&P 500 ETF를 매달 300만 원씩 인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결국 기존 연금 소득에 이 금융소득까지 더해져 건보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총수입 500만 원. 이라는 달콤한 계획은 세금과 건보료를 제하고 나면 순수입 300만 원. 이라는 초라한 현실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의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긴 이릅니다. 지금부터가 이 지도를 보고 보물섬을 찾아가는 진짜 여정의 시작입니다. 반면에 이 함정을 미리 알고 현명하게 준비한 이 대표님도 계십니다. 이 대표님 역시 은퇴 후 비슷한 소득이 발생했지만 건보료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 대표님은 단순히 S&P 500 ETF를 일반 계좌에 모으지 않았습니다. 바로 국가가 인정한 합법적인 절세 방패,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55세 이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받는 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서도 일반 금융소득과 완전히 다르게 취급되어 부담을 극적으로 줄여주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위한 구체적인 건보료 방어, 월급 시스템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S&P 500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절세 계좌 안에 장착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이 두 계좌를 합쳐서 연간 세액 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 돈으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 같은 ETF를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 모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봉 5,500만 원을 넘는 직장인 기준으로 매년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연말정산으로 118만 8천 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가로부터 연 13.2%의 확정 수익을 받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두 번째, ISA 만기 전환으로 절세 엔진을 터보 차징하는 겁니다. 연금 계좌 900만 원을 채우고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 다음은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활용하는 겁니다. 연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죠. 3년의 의무기간을 채운 뒤에 만기가 된 이 ISA 계좌의 돈을 아까 만들었던 연금 계좌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가 엄청난 보너스를 줍니다.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연간 900만 원에 더해 최대 300만 원이 절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아는 사람만 아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3단계 인출 파이프라인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겁니다. 은퇴 후에 돈을 꺼냈을 때는 순서가 전부입니다. 1단계, 가장 먼저 연금 저축과 IRP, 즉 연금 계좌에서 연금의 형태로 꺼냈습니다. 사적 연금 분리과세 한도인 연 1,200만 원까지는 이 계좌에서 최우선으로 인출해서 건보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2단계, 이걸로 부족하다면 그 다음은 비과세 혜택 있는 ISA 계좌의 자금을 활용합니다. 3단계,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일반 계좌에 있는 ETF를 매도합니다. 이때도 잊지 말고 연간 250만 원까지 주어지는 해외 주식 양도세 기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인출 파이프라인을 따르기만 하면 똑같은 500만 원을 인출하더라도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소득의 크기를 최소화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아는 금융 문해력의 핵심입니다. S&P 500으로 월 500만 원을 만드는 것의 핵심은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내 통장에서 새는 돈을 막는 시스템을 은퇴 전에 미리 설계하는 것입니다. 버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거대한 벽처럼 보이는 은퇴 준비도 오늘 당장 연금 계좌에 자동 이체 10만 원을 거는 작은 벽돌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벽돌은 결국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열어 홈택스 앱이나 이용하시는 증권사 앱에서 본인의 연금 저축과 IRP 납입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월급날 단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으로 자동 이체를 설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월 현금 흐름 목표는 얼마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서로 응원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숨겨진 함정들을 미리 파헤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